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의 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카티스템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해 주신 그 메디퍼스트의 오은일 부사장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 다음에 강의를 한 김성환 교수님은 정리도 잘하시고 강의도 워낙 잘하시는 꼼꼼한 분이라서 처음부터 잘 리뷰를 해주실 것이라고 보여서 저는 케이스 리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왕준호가 수술했던 케이스들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실제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HTO를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좀 케이스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코드블러드 MSC를 사용하는 것이, 카티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해서 사실은 좀 케이스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43세 된 환자였고요. 그 ACL 인서피션시와 메니스커스가 없어서 ACL 리컨, 메니스커스 트랜스플란테이션, 그 다음에 카트리지 디펙트에 대해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그레이드 콘드랄 리전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했고, 18개월 뒤에 세컨드 아스로스콥상에서 ACL 힐링 잘 되고 시노비얼도 잘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리바스큘러라이제이션도 잘 된 소견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니스커스도 잘 힐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 디펙트에서 그 결손 부위를 얼핏 보면 모를 정도로 힐링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마이크로 프랙처 결과가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카트리지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세 된 환자로서 바루스 니가 있었기 때문에 HTO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매우 크긴 했어도 주변에 카트리지가 비교적 괜찮고 HTO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이런 마이크로 프랙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기 22개월 뒤에 팔로업해서 관찰했을 때 구멍이 났던 부위만 이렇게 살짝 사막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씩 나듯이 났고, 전반적으로는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는 소견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로는 이런 소견을 관찰하고서는 사실 HTO 할 때 마이크로 카틸리지 프로시저를 잘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논문에 보면은 카틸리지 서저리를 하는 것보다는 리얼라이먼트 서저리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임프루브먼트가 좋다. 즉, 카틸리지 서저리 하는 것보다는 HTO를 같이 해야 좋다라는 이런 논문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HTO가 카틸리지 리페어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HTO를 하는 거에 클리니컬 리저트와 비교했을 때 그 HTO에서 동반해서 한 카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는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 HTO만 했는데 카트리지 리제너레이션 프로시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트리지가 리제너레이션 된다라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로만 보면은 HTO를만 해줘도 카트리지 서저리 안 해도 비슷하지 않나, 카트리지 프로시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진짜 그런 것인지 대해서 좀 답을 얻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10년 이후에 10년 동안 HTO는 227케이스 정도 있고 카티스템은 23케이스 했습니다. 사실 한 달에도 수십 건씩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미진하지만 상당히 고민스럽게 천천히 했던 것이고, 그 중에 14케이스가 HTO랑 같이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은일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풋모커가 이후에 연간 한두 케이스 정도 해가면서 사실은 좀 약간 의심을 가지고 케이스들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케이스들을 관찰하다 보고 그 결과의 세컨드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서 2018년부터 케이스를 좀 늘리기 시작해서 점점 케이스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들의 평균 나이는 51.9세, KL 그레이드 2가 7케이스 30%, 3가 15케이스 65%, 대부분이 3였고요.
포인 경우도 한 케이스 좀 했습니다. 사실은 포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 케이스를 했습니다. 메니스커스 테어가 동반된 경우가 약 55%였고 대부분이 컴플렉스 테어, 루트 테어도 2케이스 있었습니다. 싱글 카트리지 디펙트가 65%, 멀티플, 주로 MFC하고 트로클리어 그루브에 있는 게 34% 사진할 상당히 되었고 디펙트 사이즈는 평균 6스퀘어 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케이스를 카티스템만 한 경우, 그 다음에 HT와 같이 한 경우를 분리해 보면은 카티스템만 한 경우에는 HK 앵글이 3.5도로서 5도 기준으로 스트릭트하게 나누어서 HTO 여부를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KL 그레이드 2인 경우가 77.8%였고 3인 경우 22.2%,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는 경우가 한 20% 됐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디펙트 사이즈는 뭐 싱글인 경우 많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같이 있는 경우도 44%에서 그 트로클리어 그룹과 그 다음에 메디아 피모럴 콘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5.4, 그 다음 트로클리어는 3.9 정도 됐습니다. 카티스템하고 HT하고 같이 한 경우는 HK 앵글이 9.2도 정도였고 KL 그레이드 3가 92.9%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한 경우였고 메니스커스 테어가 된 경우가 많았고 약 80%에서 메니스커스 테어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싱글인 경우, 멀티플인 경우 한 7대 3 정도 됐고요. 사이즈는 6.9, 6.8로서 아무래도 그 카티스템만 한 경우보다 사이즈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O 온리한 경우를 케이스, 그 카틀리지 리페어를 안 한 경우 2케이스 준비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프랙처 한 경우 한 케이스. 그다음 카티스템 한 경우를 2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레프트 라이트 양쪽 같이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티스템하고 HTO를 같이 한 경우 세컨룩을 8케이스 했는데 8케이스를 모두 서머리해서 정말 8케이스 모든 경우를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했을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트리지 리페어를 안 한 경우, HTO만 한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세 KL 그레이드 3 정도 되어 있고요. 그 HK 앵글 바루스가 10.1도로서 HK 앵글 데비에이션이 10.1도 정도 되는 환자였습니다. 아우터 브리지 ICRS 그레이드 4 정도의 디퓨즈하고 굉장히 큰 리전이 관찰되었고 루트 테어도 관찰되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관절경 소견상의 티비아 플라토이드 그 디펙트 보이고 루트 테어 관찰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 피모럴 콘다일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펙트가 관찰되었던 환자 되겠습니다. 루트 테어 리페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서 특히 마이크로 프랙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서 안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관절경 소견상 큰 디펙트 관찰할 수가 있었고 티비아 플라토에도 디펙트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2년 뒤에 관찰했을 때 카틀리지가 어느 정도 리제너레이션 소견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물론 아주 예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조인트 스페이스를 확보할 정도의 어느 정도 리제너레이션 파워는 있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일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림같이 카트리지 리제너레이션 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인덱스 서저리 때 세컨드 상에서 분명히 명확히 보이는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 된 남자하고 KL 그레이드 3 그 11.5도, 7.5도 바루스된 케이스였고요. 양쪽 다 수술했습니다.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 심하고 디퓨즈 콘드랄 리전이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관절경 소견상에도 크다란 피모럴 콘다일의 큰 디펙트, 티비아 플라토헤드 디펙트가 보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관절경 스틸 사진이 되겠고 사이즈 그 반대쪽 레프트 사이드에도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아주 크진 않지만 디제너레이션이 꽤 있는 소견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HTO 양쪽 다 시행하였고 세컨룩 상의 관찰 소견이 되겠습니다. 세컨룩 소견상에서 전혀 리제너레이션이 안 됐던 오히려 좀 더 심해졌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년 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HTO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 그림과 같은 소견, 동영상 같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소견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뭐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훨씬 더 실제 수술의 경험이 많이 있은 분들은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덱스 서저리 라이트 사이드에 비교했을 때 좋아지는 소견 없고 좀 더 악화되었고 사실 나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 사이드도 큰 차이 없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를 같이 했던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를 같이 했던 경우 그다음에 40세 된 여자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자인 경우 되겠습니다. KL그래드 3 정도 되었고 9.1도, 5.9도 바르순이 소견 보여서 HTO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사이즈가 크고 디퓨즈한 리전이기 때문에 메니스커스 카틸리지 리저네이션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티머 콘다일의 35곱하기 50 상당히 큰 사이즈였고 트로클리어 티비아 플라토에도 이상이 있어서 그래도 40세니까 비교적 젊으니까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도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티비아 플라토에는 잘 하진 않지만 이 경우에는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관절경 스틸 사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좀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결과가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렸었죠. 여기는 리저너레이션이 덜 됐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리저너레이션이 잘 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만으로도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나이가 비교적 40세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술 인덱스 서저리, 그 다음 세컨룩, 3년 뒤에 세컨룩 성형에서 이렇게 잘 된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제 카티스텐과 HTO를 같이 했던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세 된 여자로서 KL그래드 3 양쪽 다 6도, 6.8도 바르순이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디퓨즈, 사이즈 굉장히 큰 콘드랄 리전, 메니스커스의 디제너레이션 있고 익스트루전도 상당히 진행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가 같이 있었던 분이고요. 사실 그 익스트루전도 많고 디펙트 사이즈도 커서 루트 테어 리페어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도 많이 걱정이 되었고 사실 이런 디퓨즈한 칸드랄 리전이 있을 경우 루트 테어를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트 테어를 안 하고 그다음에 카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도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는 경우는 안 하고 해주게 되면 둘 다 해줘야 되고 안 하게 되면 둘 다 안 해야 될까 사실 좀 이게 힐링 될까 좀 걱정은 많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위해서 카틸리지에 대해서는 카티스템 쓰기를 하고 메니스커스 루트에서 루트 테어 리페어를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카틸리지 리전은 MRI상에서 보이는 소견과 같고 안티리어 포탈로 봤을 때 루트 테어 관찰되었습니다. 포스테로 라테랄 포탈로 보고 포스테로 메디얼 포탈로 이런 클라센트 모양의 수척을 넣어서 루트 테어 리페어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션 사이트에 디코티피케이션 하고 터널을 넣은 다음에 수처를 와이어에 걸어서 TBR 터널로 패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테어 리페어를 동시에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카틸리지에 관해서는 디펙트에 관해서 데브리하고 카티스템을 사용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쪽 다리에서도 수술을 시행했고요. 이건 그냥 매니섹터미, 카틸리지 상태를 보면은 사실 카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를 하기 상당히 두려울 정도, 보통은 안 하는 정도의 디펙트 사이즈였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적극적인 환자 의지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메니스커스 디제너는 심해서 익스트루전 되어 있는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관절경 소견상에서도 뭐 비슷한 소견, 메니스커스 디제너레이션 있고 카틸리지에 심한 디펙트 보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환자에 대해서 매니섹토미 정리하는 걸 하고 이런 카틸리지 디펙트에 대해서 데브리하고 드릴링해서 카티스템을 사용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의 세컨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했던 오른쪽에 대한 카틸리지에 대해서 약간의 오버그레스 된 소견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에어리어가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 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이고
그 소프닝 소견도 거의 없는 ICRS 그레이드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회복됐던 경우입니다. 반대쪽에도 약간의 오버그레스 된 소견 보이지만은 프로빙 했을 때 서프닝도 없는 ICRS 그레이드 제로 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됐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세컨룩, 레프트 세컨룩 상에서도 잘 힐링이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카티스템의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세 된 여자 환자하고 그 KL 그레이드 3 정도, 어떻게 보면 4에 가깝기도 한데요. 3 정도 되고 HK 앵글이 8.7도 바르스 방향으로 데비에이션 됐던 환자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52세 비교적 젊은 나이이신데 리페어를 사실 좀 엄두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크고 숄더가 없는 디퓨즈하게 디펙트가 관찰되고 있고 메니스커스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상당히 익스트루전 돼서 메니스커스 디저네이션 심하고 펑션을 잘 못하지 않을까가 걱정되는 환자인 경우인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디펙트에 대해서 대부리 시행하고 멀티플 드릴링을 시행한 다음에 카티스템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cm 정도 상당히 크고 트로클리어 그루브에는 카티스템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큰 디펙트가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티비아 플라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세컨룩 1년 9개월째의 플레이트 포키한 세컨룩 상에서 약간의 오버그레스 되는 소견은 관찰되지만 경계선을 좀 얼핏 보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큰 디펙트가 다 힐링이 되었고 재미있는 거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티비아 플라터에도 카틀리지가 리제너레이션 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컨룩을 했던 8개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리뷰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O와 카티스템을 했던 8개의 무릎이 되겠습니다. 55세 8.4도 바루스를 HTO에서 5.3도 발구스로 만들었고 사이즈 14 스퀘어 센티미터 상당히 넓은 그레이드 4의 리전이었는데 약간의 오버그로스 된 소견 보이지만은 컴플리트하게 힐링 되었고 ICRS 그레이드 제로에 가깝게 힐링된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49세 여자 6도 바루스 4.5도 발구스로 만들었고 7.4 스퀘어 센티미터 그 아우터 브리치 ICRS 그레이드 4의 리전인데 약간 이레귤러하지만 컴플리트하게 힐링되었던 그 ICRS 그레이드 제로에 가깝게 힐링됐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반대쪽 다리 되겠습니다. 그 6.8도에서 약간 오버코렉션 된 경향이 있었고 4가 그레이드 1 정도로 사이즈가 그레이드 1 소프닝 정도 ICRS 그레이드 1 정도의 소견으로 힐링되었습니다. 58세 된 여자 환자고 1.5도 발구스로 코렉션 했습니다. 아우터 브리지 4 리전이 컴플리트하게 힐링된 소견, 약간 오버그로스 돼서 약간 프로트루전 되긴 했어도 이것도 ICRS 그레이드 제로에 가깝게 힐링된 소견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6도 바루스, 이번도 약간 오버코렉션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약 4스퀘어 센티미터가 컴플리트 힐링 되었고 ICRS 그레이드 제로에 가깝게 힐링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세 비교적 젊은 나이, 사이즈가 작지는 않지만 이분도 컴플리트하게 힐링돼서 아주 단단한 카틀리지로 리제너레이션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케이스, 그 54세 된 남자였고 10도에서 0.5도 발구스, 약간 언더 코렉션이라 볼 수 있겠죠. 사이즈는 MFC의 5.4, 트로클리오긴 3.8, 합치면 거의 9.2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디펙트 사이즈 관찰되었고 힐링은 되었고 대부분이 아우터 브리지 그레이드 2 정도, 일부는 3, 4 리전도 국소적으로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 리전으로 힐링된 소견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 된 여자, 이분도 약간 오버 코렉션 되긴 했지만 사이즈 8 스퀘어 센티미터, 작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컴플리트하게 힐링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세컨룩을 했던 8케이스를 모두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뭐 제가 아직 논문화해서 통계 처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느끼는 것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몇 개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저너레이션 카틸리지는 일리니어 팔롭상에서 여러 가지 객관 주관적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통증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오은희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오은희 팔롭상에서 확실하게 마이크로 프랙처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리얼라이먼트, 바루스니가 많고 그 환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리얼라이먼트 서저리, HTO 같은 수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진 않기는 하지만 마이크로 프랙처 같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카틸리지 리페어, 리페어 프로시저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HTO 프로시저와 함께 휴먼 음브리컬 코드 블러드 MSC 카티스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컨시스트한 좀 결과가 예측되는 카틸리지 힐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그 케이스 제가 이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점점 케이스를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HTO고 거기에 플러스 카티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바라보는 임상의사로서의 관점은 카티스템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환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프로시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